오늘 국감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 간에 서로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갔는데요. 주요 쟁점 짚어봅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에 당정은 종합대책으로 불끄기에 나섰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김 의원님, 일단 기재위 국감 먼저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재철 의원을 두고 여야 공방이 아주 거셌는데요. 피감기관이죠. 지금 한국재정정보원과 심재철 의원은 서로 고소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간단하게 이런 경우면 국감에서 심재철 의원이 빠지는 게 맞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죠. 고성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재정정보원에다가 심각하게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어떤 당사자가 말하자면 감사위원으로 와 있을 경우에 굉장히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인상을 눈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그 질문에 핵심적인 질문이 있는 동안에 조금 말하자면 이제 그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신다든지 완전히 뭐 전체 감사를 받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좀 집중된 어떤 그 심재철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느 정도 그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집중해서 뭐 한 2시간 정도 할 때만 좀 밖에 있어주면 좋겠다. 본인의 동의하에 여야 특히 야당 간사가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둘 다 말하자면 뭐 양측 모두가 일정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어때? 이렇게 문이 안 잠가 놓은 니네들이 문제지. 혹은 열려 있었다고 아무 집이나 돌아다니냐. 이 논쟁이 끝도 없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감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알겠습니다.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 제외시킬 거면은 지금 뭐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이 빠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무 정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요. 자꾸만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유로 소위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여당은 옹호하고 야당은 공격하고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이제 더 논란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정보원의 정보 시스템 오류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심재철 의원이 열려져 있으니까 들어갔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또는 정말 해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했으면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정보원에서 그런 큰 오류 이런 게 사실 국감 사안이에요. 근데 누구 징계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보다도 고발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고발해놓고 지금 그럼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범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면 재척 사유가 되는 거고 그렇게 보기 어렵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보다는 특히 기재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제 현안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하고 고용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지금 금리 문제가 지금 초미의 문제로 와 있는데 본연의 임무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은 일단은 증인에서 재척할 필요가 없죠. 재척할 사유가 안 된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재철 의원은 일단 잠깐 조금이라도 빠져 있는 게 낫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척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본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가 질의하는데 약간의 어떤 뭐 그 긴장감이라든지 왜곡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좀 운영의 묘를 하고 심재철 의원 역시도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일정 정도는 좀 빠져나가 주는 것도 뭐 에티켓으로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체위 국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국감 때 아주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두 의원이죠. 손혜원, 김수민 의원이 이번에는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한복을 아주 곱게 차려입고 지금 영상에 아마 보이실 텐데요. 저렇게 보이네요. 그 한복을 입었던 뭐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개량 한복
문제를 놓고 좀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저렇게 한복을 입고 국감장에 나온 모습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뭐 좋은 일로 입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거는 좋은 소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설득력 있는 그 자기 지위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기 때문에 저건 탓할 이유는 아니고 예. 저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개량 한복을 입고 고궁을 들어가는데 3,000원 할인받는 거 이거 개량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개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복이라는 게 이게 고려시대 때 옷인지 조선시대 때 옷인지 또는 뭐 사대부가 입는 옷인지 일반 상민들이 입는 옷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 입장료인데 포괄적인 범주에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입고 나온 거는 정말 지난번 선동열 감독 질의 때는 제가 저렇게 질의를 못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은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한복은 뭐 저번 벵갈 고양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봐줄 만한 보여주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초과적인 측면이 많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결과적으로 저렇게 함으로써 이제 의원들은 어쨌든 카메라 기자들의 말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감은 특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스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고 다만 거기서 문제는 콘텐츠거든요. 잠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호되게 질책을 하고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기 내용도 뭐 야구 선동열 감독한테 한 것처럼 저런 좀 뭐 논리적으로도 어색한 네. 얄못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그런 부분 또 뭐 벵갈 고양이처럼 너무 지나치게 동물 보호를 얘기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국민 일반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모양이 예쁘다 하더라도 그게 준하는 정확한 말하자면 무게 중심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국민에게 어떤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아젠다 세팅이냐 이제 그런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정말 사진 한 컷 말하자면 가시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개량 한복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인지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국감을 봤으면. 일단 한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문화부에서 심각하게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든 저희가 좋은 문화상품으로 해외에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한복이라고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한복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다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살인 유치원. 일단 저희가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부는 뭐 했고 각시도 교육청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국가에서 낭비하는 국공립 확대를 중단하라! 네. 참 요즘 많은 분들이 아마 화가 나실 겁니다. 저런 뉴스를 보면서 일단은 일은 터졌고 지금 속속 드러나고는 있는데 비리는 둘째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유치원 실명 공개도 지금 꺼려지고 있는 이 분위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왜 저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유보 통합이 지리멸렬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제 말하자면 누리 과정이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경쟁시키면서 돈을 주는 예. 그런 부분들이 양산되면서 각 그 유치원 연합회든 어린이집 연합회든 조직적 활동을 강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 조직적 활동이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 국회의원들한테 총선 때 지원하는 팀들이 되기도 하고 예. 교육감 선거에도 일정한
로비를 하는 그런 주체가 됐고 특히나 국공립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 유치원 사립 유치원 집단들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 투쟁력을 높이면서 정치적인 입장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큰 힘으로서 실제로 공권력을 장악하는 뭐 교육부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구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가 돈을 뭐 2조든 1조든 투입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그 감사하지 못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참에 실제로 비리가 터졌을 때 이것을 뭐 사립학교 회계 프로그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솔직히 들어보면 여당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위원이 되면 복지부한테 설득당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또 여당끼리 막아버린다. 교육위원하고 복지위원회 입장이 다르거든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유보통합이 큰 과제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나이를 해서 중복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일관되게 교육부가 가지든 복지부가 가지든 가져서 일관된 어떤 회계 시스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영국과 같이 교육 토큰이라든지 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네. 그냥 돈이 어떻게 새는지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밀하게 어떤 그 회계 프로그램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라든지 그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제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비판 여론도 조성이 됐고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실명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하고 세종시 교육청만 사실은 공개를 하고 울산교육청은 이제 어린이집 명예, 그 유치원 명에다가 원장의 성까지만 네. 공개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나머지 교육청들이 이게 그 개인정보의 공개에 위반된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유치원 그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방침을 통일되게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정말 우리 교육부 한심한데요. 어떻든 그것을 관할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점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주 중증의 비리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개를 해야죠.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되면 그 유치원에 또 사람을 보내면 어린애를 보내면 그 어린애와 그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미 감사가 되어진데 물론 이제 사립유치원 지금 현재 한 그 4,20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뿐이 사실은 안 됐는데 일단 감사가 이루어진 것 중에서 정말 중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수요자인 그리고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봐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가 중증이다라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쭉 적발된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실수인지 뭐 이런 구분이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참에 한번 점수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통합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 제기이신데 이게 이제 2012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2012년 3월부터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마침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길래 망정이지. 담당하는 교육부도 문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시도교육청도 문제고 그동안 국회의원은 뭐 했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시도에 있는 지방의회 교육위원은 뭐 했냔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 세비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거 다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마침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큰 일을 했고 그래서 이참에 시스템적으로도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도 아마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이게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 개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도 좀 더 투명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이 실제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들을
이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증의 비리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나머지 문제는 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모들은 전국 유치원을 좀 전수조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아마도 처벌해달라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클 텐데 지금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 기자회견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3시 반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도 그렇고 아니 왜 모두를 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느냐. 박용진 의원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좀 억울하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니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그전에도 아니냐. 이제 박용진 의원님 그런 토론회를 할 때도 집단적으로 네. 토론회를 방해했던 적이 예.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이번에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야말로 일벌백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데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예. 연합회에서 탈퇴를 시키든지 뭐 그런 스스로의 자기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또 말 그대로 자기 말을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더 투명하게 만들므로써 봐라. 다 썩은 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절반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좀 더 양호하게 된 데는 더 말은 지원금도 좋게 하고 인센티브도 주게 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지 무작정 우리는 선량한데 왜 우리를 다 말하자면 제인시하느냐 이런 얘기로는 그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참에 어쨌든 그 모든 전수조사 그 유치원에 대한 예.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원 총연합회 입장에서도 문매를 적게 맞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역시 전수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용진 의원이 비리를 하나 더 폭로를 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가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리는데 사적인 술자리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언론사에서도 상세하게 보도가 됐던데요. 진짜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을 실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갈 수도 있죠. 사진에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학생으로서 가기에 부적절한 자리, 소위 이제 뭐 음주와 무슨 그 향음이 벌어지는 이런 데까지를 보낸다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공연을 갔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생겼을 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익금을 발생한 주체는 사실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수익금을는 학교를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 그 제대로 써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어른들이 교육자로서 진짜 교육자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른으로서의 기본도 안 돼 있고. 저는 저건 좀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그럼 이걸 빨리 뭔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제기가 됐고 그걸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학교 측에서 그거 좀 미뤄달라.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안 가는데요. 예.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학교 측에서 이런으로 밀어달라고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야 요청하고 되는.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핵심은 그런 규정을 고쳐야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강권으로 그런 규정보다는 말하자면 알 권리라든지 어떤 교육청의 권위가 훨씬 더 중요시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 사립학교의 자치권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권력이 지원을 하면서 지원에 대한 말하자면 간섭 여지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제 잘못하면 또 너무 지나친 간섭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더 투명한 말하자면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이기 때문에 네. 매우 강한 어떤 그 문책이라든지 어떤 징계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이 신체 비밀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서 지금 자진해서 아주대 병원으로 나왔는데요. 네, 지금 아주대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예. 취재진이 있었지만 별다른 발언 없이 바로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예, 이 여배우 김부선 씨가 사실 뭐 이 신체 큰 점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럼 내가 바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지 한 이틀 만에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서 뭐 각 의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는 전문의들도 있고. 일단 저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정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곤혹스러우니까 저런 행동을 했겠지만 예. 어차피 이 내용들은 이 사법적 과정들을 진행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오늘 의사 2분과 그리고 예. 경기도청 출입기자 4사람이 그 현장을 참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사실은 수사에 있어서 어떠한 뭐 참고 자료는 될지언정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럼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 그리고 고소한 사람을 대리한 사람들 이게 같이 입회가 돼야 사실은 그것이 이제 증거 능력이 인정을 받을 텐데 네. 아마 오늘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 또 김부선 씨 측에서는 강용석 변호사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죠. 못 그래서 믿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로 답답하겠죠. 그리고 지금 특히 민주당 쪽에서 옹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오죽하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문제 안 됐던 건데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사법적 과정들을 예. 거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뭐 점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이게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아주대 병원을 가실 거면 강용석 변호사 와라. 대동해서. 아니면 뭐 강용석 변호사가 추천하는 의료진이든 뭐 기자든 그렇게 좀 넣으면 사실은 좀 더 많은 의혹이 해소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경기도 출입 기자. 그러니까 좀 신뢰가 좀 덜 가기도 하고. 그럼 뭐 아주대 병원,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 자기 관할 아예 이재명 지사가 서울에 있는 뭐 연세대 병원이든 서울대 병원에 전혀 다른 벗어나는. 곳에서 서울에 있는 출입 기자들과 함께 또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이거나 추천한 의료진과 함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거기서 그 기자들이나 강용석 뭐 김부선 씨 측에서 제안한 부분들이 없더라 그러면 훨씬 더 한 번에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또 한 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 또 그 사람들이 또 중간에서 곤혹스러운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신체 검진 결과가 발표가 될 테니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